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역대 최고의 행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의 각 지자체들이 민생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송군은 16일 비상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가 이른바 죽음의 계곡 구간에 놓인 창업 3년에서 7년 차 청년 기업을 지원합니다. 2년간 최대 6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제공합니다.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화 철도 구간이 오는 20일 완전 개통됩니다. 도담에서 안동 구간은 지난 2022년 7월 개통됐으며 안동에서 북영천 구간이 이번에 개통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개최지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에이펙 정상회의는 역대 최고의 행사로 만들겠다며 성공 개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내년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의료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시작으로 도지사 주재 추진 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방 중심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니까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도 뭐 혼란스럽겠지만은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 중심의 모범적이고 물샐 틈 없는 준비가 행사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정치 상황에 상관없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반드시 역대 최고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도 성공 개최 의지를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긴급 민생안정 종합대책회의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 시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 예산이 크게 감액된 상황에서도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예산으로 3,246억 원이 반영돼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각 기초지자체도 지역경제 안정과 민생 보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16일 비상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각 부서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은 탄핵 정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하고 지역안정, 지역경제, 안전관리, 공직기강, 취약계층 지원 등 5개 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15일에는 긴급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초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화 철도 구간이 오는 20일 완전 개통됩니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한 이번 사업은 전체 145.1km 가운데 도담에서 안동 구간은 지난 2022년 7월 개통됐으며 안동에서 북영천 구간이 이번에 개통됩니다. 따라서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KTX가 운행돼 경북 북부권에서 서울과 부산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헌정사상 세 번째 국회 탄핵 소추안이 지난 주말 가결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는데 현장 소식 살펴보고요.
정치권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대구 희망원에 강제 입소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는 뉴스와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 동의안을 처리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서도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크게 열렸다고요. 지난 14일 오후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로 예정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우리 지역에선 오후 3시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국회에 가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 내거리에서 공평 내거리로 향하는 도로는 오후 3시 이전부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3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개최하는 시국대회가 열렸고 5시부터는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하는 시국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야 6당 시국대회가 마무리될 때 2만여 명이었던 참가자들은 오후 5시에는 4만 5천여 명까지 늘어나 탄핵 가결을 자축했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이 됐는데 우리 지역 정치권 반응 어땠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격앙되어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중 다수가 반대 표결을 했다고 공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유형아 의원은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라며 당내 찬성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권영진 의원도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레밍, 민주당 세작이라며 찬성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쫓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환영 일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고 논평했고, 정의당 대구시당도 시민이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의 날이라고 평했습니다. 네, 대구 시립희망원에 강제로 끌려와서 입소를 했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충남 아산에서 나고 자란 전봉수 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돼 대구 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그 이후 24년 동안 본인 뜻과 상관없이 희망원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한 방에 7, 8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희망원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했는데요. 희망원이 외부 압박을 못 이겨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그는 2022년 7월부터 희망원을 나와 생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9월 전 씨를 포함한 피해자 13명이 희망원을 포함해 전국 집단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씨는 진하위 결정에 근거해 지난 10일 국가를 상대로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해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 끝으로 대구시의회가 행정통합 동의 의견을 이결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대구시의회는 3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는 표결 끝에 32명 중 31명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육정미 의원 1명이 반대해 가결됐습니다. 대구시는 도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지원하던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국이 경색되면서 후속 절차 이행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중앙정부가 안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업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든 시기는 3년에서 7년 사이라고 하는데요. 경북 테크노파크가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청년 기업들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경주에서 드론 제조 운영업체를 운영하는 추혜성 청년. 지난 2018년 1인 창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9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한 청년은 중국 유학 시절 우연한 기회에 드론을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드론 산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동국대에서 정보통신공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론 제작을 넘어 드론을 활용해 문화재를 관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공적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안전 솔루션이나 기타 노후화 관리까지 드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연결을 하면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단순히 드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타서 날 수 있는 경북 테크노파크는 3년 이상 7년 미만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잠재력 있는 업체가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홍보 투자 상담을 비롯해 사업 자금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서 5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저희 청년 창업 점프업 지원 사업은 3년에서 7년 미만의 기업을 지원하였고요. 여기 지금 단계에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폐업률도 생각보다 높은 데스밸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향후 3년에서 7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후 성장이 정체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도록 시의적절한 맞춤형 지원이 청년 창업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겨울이면 멀리 몽골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인데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수백 마리의 독수리가 고성을 찾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독수리들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며 푸른 하늘을 가릅니다. 하나 둘씩 들판에 내려앉더니 뿌려놓은 먹이를 무리지어 먹습니다.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온 독수리들인데 겨울을 나기 위해 고성을 찾은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독수리 월동지인 고성은 20년 전 먹이 주기 사업을 계기로 해마다 800마리가 넘는 독수리들이 찾습니다. 대부분 태어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독수리들이지만 날개 길이는 3m가 넘습니다. 거의 1살, 2살짜리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에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쪽으로 한국으로 또 한국으로 오는 중에서도 특히 경남 고성에 오는 애들은 다 어린 친구들. 흔히 볼 수 없는 독수리 떼는 겨울철 생태 관광의 주제가 됐습니다. 고성군은 4년 전부터 독수리 축제도 열고 먹이 주기와 생태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독수리 먹이도 주고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해서 독수리의 생김새가 이렇다는 걸 알고 독수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준 먹이로 독수리들이 좀 맛있게 먹으니까 뿌듯했고 앞으로도 독수리와 생태계를 위해서 좀 더 환경 보존을 열심히 실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고성군은 생태 관광을 넘어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독수리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호를 위한 독수리 보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독수리 보전센터에는 부상당한 독수리를 위해 치료실과 회복실이 설치되고 또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어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는 독수리를 위해서 보호시설도 설치됩니다. 또 아울러 독수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체험장과 먹이 창고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겨울이면 고성을 찾는 귀한 손님 독수리는 내년 3월 고향인 몽골로 돌아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025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세계 육상 연맹에서 인증하는 골드라벨 대회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2023년과 24년에 이어 3년 연속 골드라벨을 획득했습니다. 골드라벨은 전 세계 1,100여 개 마라톤 대회 중 코스와 참가 선수 등에서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참가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3일까지였으나 12월 12일 기준 4만 명 넘게 신청해 조기 마감됐습니다. 2025 대구 마라톤은 2월 넷째 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